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9월 16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 정말 강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약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간밤에 끝난 미 증시,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 뭐 구글, 뭐 테슬라, 그래서 이 AI 쪽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으로 수혜주를 뽑는다라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3,452, 예, 3,300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지수가 종목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목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수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뻥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올라가는 속도랑 거의 뭐 똑같은, 예, 그러한 속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아직도 전고점을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이제 기대를 계속해서 이제 갖는 이유가, 어찌됐든 전고점까지 간 그런 시장,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선 이제 증시이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닥이 1000대는 가지 않을까, 코로나 때 기록했던. 예, 그래서 이제 기대가 이제 되는 건데요. 뭐 일단은 뭐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코스닥이 잘 가려면은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잘 가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효과로 이 정도 올라가는 건데, 그 못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라던가 반도체주들이 이제 급등을 이제 해서 가야지 1000을 넘어서는데, 지금 이제 FOMC 앞두고서 시장이 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시장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뭐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경계감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뭐 9월 달에 조정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조정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FOMC 지나고 나서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들이 또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은 조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제 목요일 날에 이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시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변수는 아니고 연휴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휴 앞두고 현금화 하시려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팔면 되나요? 예, 화요일 날 팔면 되나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만약에 오르는 장이라면 그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화요일 이후로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례로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도 연휴가 한 10일 가까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한 3일 전부터 시장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종목들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전까지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반도체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초강세예요. SK 하이닉스랑 오늘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뭐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시장이 이 두 종목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급등이 나왔는데 하락 종목이 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는 급등하지만은 좀 체감하기는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급등하지만은 전혀 체감이 되지는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초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지수 왜곡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삼성전기라던가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LG 이노텍 뭐 이런 IT 부품 쪽 뭐 이런 쪽도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도 시총이 40조나 돼요. 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요인이 됐고요. 뭐 조선주는 무난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주들이 시가총액이 엄청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0조가 넘어가는데 5% 급등. 현대로템이 24조인데 3% 급등, LIG 넥선이 12조인데 9% 급등. 예, 그래서 방산주들이 대부분 이제 10조가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모조리 다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소외주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도 희한하게 겁이 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만큼 빠지면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서 부담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솔직히 조정이 온다고 해도 그런 깊은 조정이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뭔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이 오더라도 뭐 크게 오진 않을 것 같고 뭐 많이 오른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덜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올라가면서 지수를 약간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 우리 한미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가 굉장히 많으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뭐 결과물이 다 나왔는데 이거 사인한 국가가 일본밖에 없어요. 예, 다른 나라는 다 안 했습니다. 뭐 브라질 이런데 인도 50% 관세 50% 높고 중국도 뭐 관세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이야. 너 절차가 잘못됐어. 지금까지 관세 받은 거 다 토해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줘. 예, 이래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만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큰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보세요. 이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죠.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전일 이제 약간 상승하더니 그 다음날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상승하더니 그 다음날 또 급등. 예.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도 정말 가파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 거는 음봉의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5일선 따라 가는 애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춤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정이 안 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종목이 있는데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캠트로닉스라는 이제 종목인데 보세요. 예, 이게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잖아요. 그 이런 거는 뭐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같이 편승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안 움직일 때 이럴 때 해야 돼요. 이 보면은 1%대밖에 안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1, 2%밖에 안 올라갔는데 요거를 장중에 한 1%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를 하다 보면은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 중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5일선 따라가는 이런 패턴의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대장주라는 거죠. 예, 주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쪽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1순위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이제 무조건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덜 오른 쪽도 많아요. 예, 그런데 지수 상승 과정에서 안 올라오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주사 쪽이 조금 부담이 없는 종목이 많아요. 뭐 하나 같은 종목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지금 지수 자체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지주사 관련 애들은 일부 종목만 이 SK 하이닉스 때문에 SK 스퀘어랑 SK만 그렇고 그 외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주사 쪽에 이제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증권주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슈가 생각보다 이제 세지 않고, 그리고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AI 쪽도,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힘이 세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 하고 나서 금리 이제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이 빠지는가 이제 오르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바이오주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뭔가를 이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인데 얘는 9월 23일 날 빅 이슈가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도 이제 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거랑 9월 23일인데 9월 23일 해봐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 주가가 이미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뭐 시원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던 케이스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타이밍이 와 있어요. 첫 번째 변곡점은 FOMC 금리 인하고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우리 경기 괜찮아. 일시적으로 고용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거 금리 인하하면은 괜찮아져.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빅컷을 해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1차 타이밍이 이제 목요일이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신고가 부근에서 이루고 있고 보로노이도 신고가 부분이 살짝 돌파했죠. 그래서 눌림을 이제 살짝 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지금 뭔가를 이제 좀
바라보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가 조금 이제 들고, 그리고 9월 23일 날에 그때 또 이슈가 있는데 뭐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쪽은 이제 알테오젠, 이제 보로노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리가캠 바이오는 지지 라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빠진 뭐 바이오주들도 이제 많이 있기는 한데, 반대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바이오주들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바이오주들이 뭐 반도체나 다른 쪽처럼 뭐 시원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야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래야지 이제 아유 바이오주 좀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얘네 자체가 아예 안 가요. 예, 그러면은 이 바이오 쪽이 갈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승장을 못 누리시는 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번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만 쪽이 좋은데 이런 한미 같은 애들은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뭐 너무 못 갔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쪽도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올라올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도 금리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은 확신을 못 갖겠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보시면 되고, 중소형주는 그 ESS 쪽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그 LNF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못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아예 못 올랐던 애들이 이제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이 이제 치고 나갈지 여부도 이제 보셔야 되고, 완전 소외된 쪽이거든요, 화장품이 이번에. 그리고 원전주도 이제 완전히 소외됐는데 오늘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모멘텀이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 다른 나라에서 좀 원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슈로 오른 거예요, 오늘은.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많이 짓는 거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 건데, 이게 오늘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한전 같은 애들인데, 얘네는 움직임이 없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우리나라에다 원전을 안 지어도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예. SMR이 됐던 뭐 기존 원자력이 됐든 뭐 어느 쪽이 됐든, 한수원이 되든 뭐 웨스팅하우스 위주로 이제 뭐 건설을 하든 간에 쓰이는 거, 여기에 이제 뭐 발전기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쓰이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달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있는 원자력 노이즈와 관련해서 전혀 악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원자력 쪽이 유일하게 이제 못 간 섹터인데, 뭐 이쪽 이제 관심을 이제 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았는데 일제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봇주들 눌림을 주면은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빠진다라면은 한 달 정도는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고, 혹여나 이제 요런 흐름, 이 휴림 로봇이 이렇게 올랐다가 60일, 120일 선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괜찮아 보인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뭔가 매수하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있는 쪽이 좀 주가 부담이 덜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이 매수를 할 만한 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코스피 위주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위치 자체가 이제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팔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종목 쉽게 팔면 안 되고,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흐름, 더 강한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이 종목 어떻게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내두시고 빠진 종목,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종목은 안 가요. 올라간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볼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요. 자, 이런 시장 흐름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뭐 코로나 이후로는 뭐 5년 만에 오기도 했지만은 그 코로나 역시도 거의 10년이 넘게 지나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도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5천까지 간다라면은 아직도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안 드렸는데요. 어차피 똑같은 말씀밖에 못 드려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종목이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미 진작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보실 분들은 그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좀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 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고가를 달성을 안 한 주도 섹터들이 있어요. 지주사나 그 지주사, 금융주, 요런 쪽, 그리고 원자력 쪽,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전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들이 아니고, 아직도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상법 개정해서 확실하게 세율이 25%가 됐는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 됐고, 자사주 소각도 몇 개월을 보유를 하고 소각을 한다라는 것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 말은 그 모멘텀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어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많이 오른 만큼 빠지면 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보다는 좀 천천히 오래 가는 게 훨씬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너무 강해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빠지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부작용이 좀 있어서 이제 또 소외되는 종목도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연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목요일 날에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은 이제 다음 주 초반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뭐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전후로 뭐 큰 변화가 있으니까 너무 뭐 서둘러서 뭐 급하게 매매하실 거는 필요는 없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